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며칠 전 부동산 관련 장관회의에서 부총리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언론에서 반포자이 제가 죄송합니다. 반포자이 사억 폭락 그런 내용들을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제 보도자료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앞부분 말고 뒷부분 또 얘기를 안 합니다. 뜻은 이렇고요. 그리고 그 통계 자료 나온 거를 제가 또 인터넷 찾아서 제가 꼼꼼히 보고 그리고 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우리들한테 어떤 희망이 있는지 무주택자분들이나 집을 살려는 분한테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8일 회의 이제 모두 발언에서 홍남기 부총리께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이 내용과 요 내용입니다. 더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얘기는 여기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 거래가 지금 네 군데가 나왔고요. 내용들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매매 가격은 갈수록 이제 수준이 안정화됐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는 등을 이걸 설명드린 건데 따르게 설명드린 거죠. 언론에서는 쏠림 현상이 많이 완화되긴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있는지 저도 별로 잘 안 봤는데 이 네 군데를 제가 실거래가를 보고 그리고 요즘 제일 그래도 그 거래를 제일 많이 보는 광고는 네이버하고 직방이라 거기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초구 반포자이입니다. 이제 들어와서 보게 되면 서초구 반포자이가 7월 달에 28.5억이 제가 예전 초창기 때 여기 부동산 했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8월 중에 이렇게 한 4억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올라간 거에 비하면 큰 차이는 아닐 텐데 일단 이렇게 설명드리면 네이버 부동산에 지금 호가는 이렇게 지금 직방하고 똑같습니다. 반포자이가 보게 되면 8월 달에 24.4억에 팔았어요. 그전에는 좀 높았는데 떨어졌던 거죠. 자 보면은 거래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한 건으로 지금 거의 거래량이 없습니다. 근데 반포자이가 이게 반포역에 있고 이쪽 같은 건 신반포 쪽에 있는데 좀 선호도는 여기가 이제 학군이나 어디 다니기는 좀 여기 더 선호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미안 퍼스트가 조금 더 위에 있습니다. 약간 이쪽에 계신 분한테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당시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보시게 되면 7월달이나 8월달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래량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지금 현재 9월 제가 이게 올린 게 이게 9월 12일이니까 11일 전에까지 확인한 결과로는 지금까지 9월 달에는 실거래 신고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은 줄어들었죠. 거래량은요. 그러면 아직 못 보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반포자이하고 레미안이 어디 있어? 그러면 제가 지도로 카카오맵에 가져왔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반포 레미안이 여기 그 반포자이는요 반포요. 여기 뒤쪽에 이제 고속터미널이나 이게 그 노년역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내려오는 쪽에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반포역 쪽에 있는 쪽이 반포자이고요. 밑으로 좀 내려오면 신반포 쪽 세화고등학교 아시죠? 그쪽에 있는 쪽이 여기 반포 레미안 퍼스트입니다. 그리고 반포중 1단지와 여기 나중에 이쪽에 들어오는데 아파트죠. 그래 지역을 한번 가져온 거고요. 그러니까 거래는 현저히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다른 지역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도자료 보게 되면 두 번째 송파구 리첸시입니다. 여기는 잠실 쪽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송파구 리첸시입니다. 여기는 7월 초에 11억 5천이 8월 중 8억 9천5백으로 떨어졌습니다. 평수는 작습니다. 호가를 보게 되면은 큰 차이는 없어요. 직방이나 호가를 보게 되면. 근데 잠실 리센츠 제가 호가에 대해서 좀 이따 마지막에 다시 전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잠실 리센츠가 이렇게 7월달에는 거래량이 7개가 됐고요. 8월달 2개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 8억 9,500이 된 거예요. 두 건밖에 없죠. 저 9월 지금 11일 지났는데도 실거래가 신고가 없습니다. 거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잠실 S도 보여드리겠습니다. 6월달에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요. 7, 8월달에 거래가 없습니다. 여기 어디 있냐? 잠실 그 세내역 쪽에 있습니다. 리센츠가 여기 있고요. 이쪽 잠실의 대표적인 아파트잖아요. 잠실 S를 지나면 잠실 야구장 쪽에 가까운 쪽에 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거래량은 더 현저히 줄어드는 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디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3단지입니다. 여기는 아현역에서 가깝습니다. 여기도 맨 처음에 재개발했던 지역이죠. 보여드리면 여기도
7월 중에 14억이고 8월 달에 11억입니다. 여기는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가 돼 있어요. 1, 2단지는 대로변 쪽 앞쪽에 있고 3단지, 3단지 뒤쪽에 있습니다. 3단지가 11억에 됐지만 향후에 또 14억짜리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1단지, 2단지 보면은 갈수록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도 대단지입니다. 그리고 뭐 호가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호가하고 좀 가격 차이는 좀 나죠. 나머지 마지막 하나 또 보여드리면, 여기 일단은 아현을 보여드릴게요. 애호역과 아현역 쪽인데, 이쪽이 1단지고요. 여기가 2단지고, 여기가 3단지고, 여기가 4단지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된 거 3단지고요. 아현역과 애호역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건 노원구입니다. 아까 이제 모두 발언 보게 되면은 여기 밑에 노원구 불암 현대잖아요. 이쪽이 이제 상계 뉴타운 쪽에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나중에 상계역 이역에 동부 경천철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관심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노원 쪽에 거주하신 분들이 더 관심이 많죠. 노원구 불암 현대가 여기 보시면 7월 초에 이렇게 됐는데 한 1억 정도. 그 지역 가격이 비하면 엄청 떨어진 거죠. 근데 그 다음에 6천짜리도 있었습니다. 동화 불암을 보시게 되면 6월달, 7월달에 보면 거래량 현재 하나밖에 안 줄었죠. 근데 9월달에 거래된 거 최근 하나 있는 거 내가 안 올렸는데 거기는 6억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관심도는 높아요. 다만 이제 호가도 보면 비슷합니다. 좀 더 높아요, 호가가. 자, 보여드릴게요. 당구객과 여기 상계역 역 쪽에 있는데 여기 뒤에 이제 불암산입니다. 최근에 분양했던 게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입니다. 이쪽도 이제 그 상계 뉴타운 쪽인데 상당히 관심도가 높았어요. 여기도 경쟁이 엄청 심했습니다. 상계역 센트럴 프리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도 관심 많았고 분양이 잘 됐습니다. 여기는 분양가 대비 제가 알기로는 1.7배 이상 오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관심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그래서 더 가격의 그 상승 요인도 있었나 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네 군데를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모두 발언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면 호가라는 거는 원하는 제가 가격을 받으려는 거잖아요. 낮게 내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중개업을 거의 20년 거의 가까이 하면서 호가는 항상 높습니다. 그래서 호가예요. 내놓는 가격에 살려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 물건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쵸? 살 사람이 지금 수요층이 현저히 줄어든 겁니다. 자, 그 말이 여기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는데 시장의 쏠림 현상도 많이, 지역마다 쏠림 현상 완화됐고 그만큼 둔화된 거예요. 거래량이. 오름세도, 매매 가격도.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 내용 갖고 이제 언론에 집중 포화를 맞았잖아요. 그 다음 내용을 얘기를 안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시장의 기대 심리 변화도 매우 중요하다. 거래량이 과열 영상을 보였다. 왜? 4월 이후 총선 이후에 5월, 6월, 7월에 언론도 엄청나게 집중 포화를 했습니다. 패닉바이 물건 없다 해가지고 거래량 엄청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됐죠.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세력들이나 부동산 다주택자분이나 부동산 법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거는 통계 자료도 나와 있고요.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고 나라에서 더 많은 이제 추가 공급 얘기도 하고 사전 청약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실시됩니다. 민간택지. 그 다음에 이제 관망세로 들어간 겁니다. 매수 심리가 8월 들어서 관망세로 돌아오면서 진정한 분위기예요. 우리가 매수 우위에서 기념 이제 100으로 다 근접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KB 154 했는데 101로 줄어들었고요. 감정은 이제 보수적인데 111인데 104로 줄어들었어요. 거의 100에 근접한 거예요. 거의 지금은 물량들은 매도할 물량들은 많은데 매수할 물량이 없는 거예요. 매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가격에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3번에 보시게 되면 과세 엄청납니다. 이제 내년 6월달 지나면은 그 종부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폭발적으로는 하지 않는다. 급락해서 팔기는 싫잖아요. 근데 거래량은 뚜렷하게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7월달에 끝났습니다. 지금. 왜? 사람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건 안 내놓은 게 아니라요. 다 판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등록 임대주택이 연말까지 이렇게 자동 말소돼요. 그리고 의무기한과 지나기 전에 자진 말소도 되잖아요. 그거 세금 추징 안 한다고 했잖아요. 2분의 1만 지나면 최소 50만 호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그 중에 아파트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래도 아파트는 많다. 그런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또 다른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자, 한국감정원에 나온 자료인데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도 올라갔다 뚝 떨어졌어요. 8월달 이거 쭉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 지수가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이제 통계자료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한국감정원 매매 수급 동향도 여기 한참 올랐다가 5월에 6월달에 엄청나게 집중도가 떨어졌잖아요. 올랐다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매수 우위 시장도 7월달까지 올라갔다 떨어진 겁니다. 매수 우위, 매수 관련 사람이 많을수록 매매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떨어진다면은 매매가도 안정되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프 법인 아파트 매도 건수 보십시오. 서울에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가다가 여기 없다가 쭉 떨어졌다가 여기 보십시오. 여기 전국적으로 쭉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진 거예요. 최근에 나온 거 떨어졌잖아요. 8월달은요. 여기 보시면 등록 임대주택 현황도 46.8만호가 거기 말소할 예정이지만 더 많다. 50만원 충분히 된다. 그 많은 물량들이 이번 년 겨울과 내년 6월 전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시려는 분들은 지금 사시면 안 돼요. 그 언론에 나오는 뭐 영끌 나왔잖아요. 뭐 페니바이 거기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속아서 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봐요. 집에 관련된 키워드도 뚝 떨어졌어요. 관심도가. 관심도는 이제 딴 데로 간 거죠. 진짜 실수요자는 어디로 갔냐? 여기로 갔습니다. 여기. 9월 8일날 발표했죠. 내년 하반기 7월달부터 사전 분양 들어간다고요. 사전 청약. 그리고 그 전에 있던 것들도 이번 년 겨울, 내년 2022년까지 과천 지지 정보타운도 있잖아요. 다 들어갑니다. 공공 분양도 들어가고요. 자, 통계에서 금방 확인했죠. 가까운 연말 내년 6월달까지 가격 쪽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왜? 아파트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살려는 사람은 메리트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관심이 없다. 제가 그전부터 그런 정보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 몇 달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사셨던 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가에 샀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등록 임대사업자도 50만원 정도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제 가격에 받을 수 있을까요? 살려는 사람이 적고 물량이 많아요. 아까 호가 제가 말씀드린 호가는 원하는 가격이고요. 우리가 항상 똑같아요. 살려는 사람은 그 가격에 절대 안 산다니까요. 그냥 호가일 뿐입니다. 그걸 이 가격을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 매매를 계산해 호가를 했잖아요. 호가는 원하는 가격이에요. 이걸 다 받으면 그냥 안 깎아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거기에서 조절하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고 호가 다 그 금액들이 나와 있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는요 희망사인 거죠. 희망사. 그리고 마지막 폭탄이 있죠. 민간 분양도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싸게 나올 거 아니에요. 민간 분양도. 그냥 심의해서 그걸 통과 안 시켜주면 분양을 못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타격이 온 거죠. 조금만 참으시면 그 피를 주고 프리미엄 돈을 많이 주고 집을 사는 것보다 그냥 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상당수가 높아진 거예요. 특히 무주택자분들, 실수요자분들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실수요자도 추첨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한 채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됩니다. 언론이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전에도 설명드렸죠. 언론이 말하는 거는 반대로 약간의 50% 이상은 반대로 생각해봐라. 그럼 거기 안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제가 부동산 유튜브를 한 게 지금 거의 이제 1년 안 되지만은 그동안 하면서 이제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보면서 느꼈던 거 뭐냐. 그 반대로 반만 생각하면 거의 정답이 그쪽에 있습니다. 거의 3분의 1은 약간 조금 왜곡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자기가 원하는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아까 그 부총리께서 얘기하신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서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쏠림 현상이 많이 완화됐다는 얘기하고 이것만 설명드린 건데 이거 갖고 집중포화를 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요걸 얘기한 건데 진정되는 거를. 그리고 지금 금액 떨어진 거 보셨죠? 그리고 저도 찾아보니까 그 첫 번째 그 반포자이가 팔렸던 이 싸게 팔렸던 거는요 법인이 팔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금액이 싸게 팔 수밖에 없죠? 물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원하는 가격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그림이 어떤 걸까? 그러면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무주택 실소유자는 청기 신도시 사전 청약할 수 있고요. 수도권 127만원 이상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실소유자니까 청약통도 가지고 있을 거냐 대부분. 그럼 매수는 관망세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투자자 범위는 이제 이거로 청약을 할 수가 없어요.
예전처럼 막 완화시켜준 게 없습니다. 그 대출 세금 강화 부분은 힘들어요. 투자도. 팔 수밖에 없어요. 증여취득세도 있잖아요. 취득세 12%. 어떻게 감당합니까? 규제 지역에서. 10억이면 취득세 1억 2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매수자는 그냥 관망세를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살려는 집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충분하게 원하시는 가격에, 그러니까 100% 만족 못하겠지만 50% 70% 이상은 만족할 수 있는 가격대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금방 싸게 팔렸던 걸 보시게 되면 급하면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오늘 설명드리려고 이런 시간을 잡아봤습니다. 반포자의 4억 폭락 얘기는 그 한 채였고요. 그 안에 있는 그 실체적인 내용은 그만큼 이제는 관망세로 돌아가고 좀 안정기가 확실히 왔다는 내용이 통계 자료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 혹시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